자, 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 완성 8강 시작할게. 자, example 리딩부터. 당신은 다른 종류의 기계 장치, 모바일 디바이스니까는 뭐라 그럴까? 이동 장치라고 뭐 직역이 되는데, 그 사실 모바일 디바이스의 예시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요런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직역하지 뭐. 이동장치,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의 다른 종류들은 은이 낫겠다. 응? 대체제일까 보완제일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대체제일까 보완제일까? 즉 좀 이따가 이제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두 개를 같이 쓰면 하나는 안 쓰고 하나는 더 많이 쓰고 이게 대체제고, 둘이 같이 쓰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걸 보완제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제문일 확률이 크겠지. 그리고 이 주제문에 대한 대답 맨 마지막에 있어. 그래서 이 경우는 보여준다 역할을. 어떤 역할? 개인의 고객들의 행동이 하는 역할, 뭐함에 있어서 하는 역할, 결정함에 있어서 뭐를? 관계의 본질을. 뭐의 관계의 본질? 두 개의 상품 혹은 서비스 사이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상품 혹은 서비스가 바로 이제 좀 이따가 처음부터 다시 보면 알겠지만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개인이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개인마다 이걸 보완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걸 대체제로 쓰는 사람도 있다가 첫 문장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미리 대답을 써놓고 나서 이제 한번 뒤에 걸 살펴보도록 하자. 탐험해보자. 이 질문을 by ing 생각함으로써 경우를 누구의 경우? 매들린과 알렉산더의 경우, 두 사용자, 이 장치들의,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야. 매들린은 사용한다 그녀의 태블릿을 수업 시간에 필기하기 위해 이 필기는 싱크된다 그녀의 핸드폰으로, 무선으로. 이 싱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약간 보완제의 느낌이 강하지. 뭘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허락하면서 매들린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그들의 필기를 핸드폰으로 언제? 버스를 타는 동안. 어디로? 집으로. 그래서 필기를 태블릿으로 하고 버스에서 핸드폰으로 버스에서 태블릿 보기엔 너무 번거로우니까 작은 핸드폰으로 보는 식으로 병행하는 거지. 그래서 좀 이따 나오지만 이거는 보완제 예시였어. 알렉산드라는 사용한다 그녀의 폰과 태블릿 둘 다를 보스 A and B 많이 들어갔지. 보스 A and B 뭐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서핑하고 이메일을 쓰고 그 다음에 SNS를 체크하기 위해서.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거야. 핸드폰을 써도 되고 태블릿을 써도 되고. 그럼 이거는 대체제지. 둘 중 하나만 쓰면 되니까. 이 두 장치 다 허락한다 알렉산드라로 하여금 접근하도록 온라인 서비스에. 언제? 그녀가 떨어져 있을 때. 어디로부터? 컴퓨터로부터. 자, 이제 정리인 거야. 매들린에게 있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보완제이다. 이제 서로 윈윈 하는 거지. 두 개의 장치를 동시에 쓰면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녀는 더 큰 기능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보완제의 특징이지. 그녀의 두 장치로부터. out of가 from의 느낌이 있어. 언제?
그들이 사용될 때 함께 사용되는 게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알렉산드라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대체제이다.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둘 다 수행한다. 다소 같은 기능. 요 차이지. 더 큰 기능, 같은 기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fulfill이 원래 이게 뭐 충족시키다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수행하다로 쓰였기 때문에 carry out이라고 변형 쓰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외워야겠지. 저번에 서술형에 그래 bring about이 이어 동사로 유발하다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carry out 수행하다 fulfill 대신에 쓸 수 있다. 기억해주면 좋겠지. 오케이,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번. 오늘날 미국에서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필요가 need, demand 필요 수요 뭐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더 많이 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수요 필요 그리고 돈은 다르다 오늘날 뭐랑 돈이 몇 년 전에 그랬던 것과는 비동사를 병렬로 쓰고 있는 거 대동사 문법으로 많이 나오지. 그리고 it은 money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오늘날 돈은 더 개념적이다.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세계 은하 달러를 보지 못한다. 자, 돈이 개념적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돈은 실물이라기보다는 개념이다. 그렇잖아? 원래 이제 어떤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야. 은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은 1kg가 뭐 10,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사실은 돈은 종이 조각이잖아. 심지어 그지? 돈의 어떤 그 종이의 가치를 따지면 뭐 한 50원? 1원도 안 되겠지. 게다가 심지어 요즘엔 어때? 인터넷 뱅킹이 있으니까 아예 눈에 보이는 형체조차 없는 돈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컨셉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정부는 발행하지 않는다. 통화를 이거 유통화폐라고 해. 통화.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중국은 위안, 일본은 엔 이런 거. 뭐에 따라? 금의 가치에 따라 더 이상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쓴다 우리의 돈을 신용카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의 수표를 이거는 하게 한다라고 해도 되겠다. 수표가 저축되게 한다. 요거 OC 자리에 원형이나 PP인데 원형일 때는 능동, PP일 때는 수동. 오형식 문법 중에 그나마 제일 어려운 거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게 한다. 우리의 월급이 저금되도록 한다. 어디에? 우리의 은행 계좌에 자동적으로. 옛날에는 막 봉투에 두둑하게 월급 받아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바로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hardly는 거의 뭐뭐 안 타지. 우리는 거의 돈을 보지 못한다. 그치? 실물인 막 지폐, 동전, 금화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우리들은 생각한다. 돈에 대해서 think about A as B, think of A as B 둘 다 가능해. 뭐라고 생각하냐? 돈에 대해서 생각한다. As children does not work in our lives today. 야, 이거는 이렇게 봐야겠네. 방식 해가지고 이렇게 끊기는 거네. 여기 how가 빠져 있는 거야. how인데 쓰면 안 되지. 더위 how 같이 못 쓰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언제? 어렸을 때. 이렇게 봐야겠네. 그래서 as children을 굳이 고쳐 쓰자면 when we were children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방식. 우리가 어렸을 때라 하면 뭐 우리가 누군지가 좀 애매하지만 선생님 세대라고 한다면 5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이런 거 주머니에 짤랑짤랑 넣고 다니는 것, 그런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는 오늘날에 우리가 애기였을 때 대부분의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돈이 어디 있는지. 의주동 오랜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주고, 돈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거나 우리의 저금통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뭐냐면 옛날과 다르다 이거야.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 몇 가지 새로운 방식들이 다룰 돈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큰 주제는 이거야. 큰 주제는 요즘의 돈은 실물이 아니라 개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초록색으로 하긴 그렇고, 대처법이 필요하다는 약간 부가적인 내용으로 체크를 해줄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다음 2번. 당신이 결정한 후 구매를 하기로 최소한 2개의 희소자원이 포함된다. 그건 바로 소득과 시간이다. 소득이라 하면 이제 비용을 내야 한다. 돈을 내야 한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뭔가 구매를 할 때는 자원을 쓰는데 써야 되는 자원이 당연히 돈인 거야. 근데 좀 독특한 거는 시간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뭔가를 구매할 때 시간은 왜 사용되는가,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나중에 이제 당연스럽게 이제 돈도 든다는 게 잠깐 나와. 그래서 시간이 드는 이유를 먼저 한번 보자. 당신이 당신의 돈을 쓰기 전에 당신은 필요하다. 투자하는 것이 시간을 전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지? 그럼 가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뭐 당근마켓을 뒤지든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을 하든 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뭐 할 때? 참고로 ing는 뭐뭐 할 때, 원래 직역으로는 뭐뭐 함에 있어서 뭐 이런 거거든. 은근히 자주 나와. by ing처럼 외워놔야 돼. 정보를 습득할 때 뭐에 대한 정보? 물건에 대한 정보. 어떤 물건? 네가 사기를 바라는 물건. wish 다음에 to 쓰는 것도 좀 기억해주고. 그러네. 시간 투자가 필요하네. 생각보다 빨리 물건을 구매할 때 시간이라는 희소 자원이 왜 필요한지, 왜 관련되는지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자, 예를 들어서 연결어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고, suppose 가정해봐라. 뭐라고? 네가 바란다고 사기를 wish 다음에 to 산악용 자전거를. 어떻게 너는 습득할 수 있을까? 정보를, 특징들에 대해서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 그리고 가격. 이거 이렇게 봐야겠다.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각각의 자전거의. 이치 다음에는 단수명사. 너는 먼저 방문해야 된다. 소매점을. 그리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다 시간이 드는 거지. 시간, 어떤 시간? 사용된 시간. 여기 뭐 시간에 해당되는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pp야. 그 다음에 연구하느라, 조사하느라, 온라인으로. 혹은 뭐 하느라? 방문하느라 사용된 시간. 가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모델과 가격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쨌든 다 수식어고 이게 주어. 어쨌든 그 시간이 바로 너에게는 비용이다. 그래서 여기 인컴이라고 썼던 게 바로 코스트로 지금 바뀌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돼. 인컴의 원래 뜻은 소득이거든. 결국은 돈이라는 뜻이지 뭐. 이런 시간, 그리고 돈, 시간과 돈, 어떤 시간과 돈, 네가 결국 마운틴 바이크에 쓰게 되는 이 시간, 돈, 그리고 시간이 사용될 수는 없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이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가 뭔 말이냐면, 마운틴 바이크를 사기 위해 사용되면 그건 사라져 버린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왜 썼냐? 다른 어떤 것에도 쓸 수 없다와 상응하는 내용이 바로 희소자원이다 이 소리야. 써버리면 없어지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을 맨 마지막에 쓰는 건 아니고 처음에 얘기했던 희소자원이라는 걸 한 번 더 뭐라 그럴까 언급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시간과 돈은 다른 것을 위해서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 특별히 중요한 문장은 아니고 간단한 글이었어. 첫 문장이 주제문. 자, 그 다음 3번. 자,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one of 뒤에 왠지 최상급이 있으면 단수 같지만 복수를 쓴다는 게 포인트. 근데 또 동사는 단수를 쓴다는 것도 포인트. 그래서 꿀벌의 가장 큰 성취들 중 하나는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냐? 습득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보유하는 능력이다. 뭐를?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벌이 똑똑해, 그지? 그리고 나서 또 명렬이네. 습득하고 보유하고 그리고 나서 전달하는 능력이다.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아니겠지. 다른 벌들에게. 그래서 others는 other 복수 명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other honeybees로 바꿀 수 있고 others honeybees 하면 틀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that information이라는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면 communicate이 타동사라는 거고 communicate이 자동사일 때는 의사소통하다. 지금처럼 타동사일 때는 전달하다. 써주면 되겠지. 어쨌든 이 꿀벌의 능력이 바로 지식 습득, 지식 보유, 지식 전달. 습득, 보유, 전달. 아무래도 중요한 단어일 확률이 크겠지. 능력의 구체적인 사항들이니까. 1벌이 배울 때, 알게 될 때, 뭐에 대해서? 음식의 원천의 위치에 대해서. 때는 아니구나, 미안해. 배운다. 그리고 정찰한다. 새로운 생태계를 그들을 sustain, 유지시켜줄 생태계. 그들이 이제 비지겠지, 그지?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해줄 생태계를 정찰한다. 그리고 인식한다. 위험의 존재를. 그리고 나서 전달할 수 있다. 그 지식을 다른 벌들에게 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트의 수단은 춤이다.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으로 잠깐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똑같아. 단지 좀 더 구체적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도대체 주제는 뭔가? 이게 다인가? 꿀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지식 습득 전달 이런 건가? 과정, 인간 진화의 과정도 또한 주로 시그널로 많이 쓰이지. 선택해왔다. 가장 좋은 스토리텔러를, 이야기꾼을, 그리고 가장 좋은 듣는 사람을 선택해왔다. 뭐로써? 가장 좋은, 가장 강한 생존자로서. 즉 인간들도 이야기를 잘 말하고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인간들 중에 사업하는 인간들은 더더욱 그러다. 똑같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에게 있어서 오늘날에. 그래서 결국은 벌이 나오고 꿀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인류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같은 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가 나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전거는 다 밑밥이었어. 밑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좋은 스토리텔러와 좋은 리스너가 살아남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뭔 말인가? 이 살아남는다는 개념이 다음에 나올 거야. 능력. 무슨 능력? 교훈을 배우는 능력. 당신의 회사의 그리고 말하는 능력.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능력. 너의 고객들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두 가지 능력이야. 쉽게 말하면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아까 그 벌이랑 똑같지. 메시지를 습득하고 보유하다가 결국 이제 전달까지 하는 능력. 똑같아. 이 세 가지, 두 가지지 크게는 이 능력이 엄청 중요하다. 이 회사의 생존과 성공에 있어서. 자,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해야 한다. 고객의 말에 귀담아 듣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의 좋은 아이디어를 귀담아 들어서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전달해야지 회사는 성공한다. 그래서 주제는 뭐다? 회사에서의 듣는 기술과 말하는 기술의 중요성.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겠지. 주제문이 있긴 하지만 정리 잘 안 되면 써놔. 밑에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오늘날의 회사들은 머스트 시그널이지. 배워야 한다. 그리고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말해야 한다. 이야기를.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자극하는. 오케이.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Learn, just tell a story. 요거까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정리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됐어. 다음 4번. The Great Transformation. 이탈릭체잖아, 그지? 이탈릭체. 책 이름. 폴라니는 이 책에서 폴라니는 썼다. 트로브리안드 섬에 대해서. 근데 이 트로브리안드 섬이 뭐냐? 파푸아 뉴기니에서 떨어져 있는 근처란 소리겠지. 근데 이 섬이 사물인데 왜 후주냐? 가능해. 후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사람 사물 둘 다 가능해. 이 섬의 부족 경제가 동기 유발되는 뭐에 의해서? 경제적 행동이 아닌 것에 의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책을 썼는데 이게 뭐 소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에세이나 다큐멘터리 책 이런 건가 봐. 뭐에 대한 이야기를 썼냐면 이 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야. 이 섬 사람들이 왜 특이하냐면 경제 활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거야. 아니다에 집중하면 주제가 잘 안 정해진다 그랬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중요해. 오늘날까지도 이 무역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선물을 통해서 거래함으로써가 아니라. 보통 무역이라 하면 기브 앤 테이크잖아. 여기는 기브만 있어. 돈을 대가로 받지 않는다는 거야. 특이하지. 그래서 이 독특한 부족, 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섬에 있는 부족이겠지. 이 섬의 부족의 독특한 거래 방식, 선물 주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의해놔도 좋을 것 같아. 이 섬 사람들, 이 부족들은 만든다. 위험한 항해를 이웃 부족 마을로 항해를 한다라고 해도 되겠지. 자, 왜 항해를 하냐? 위험한 항해를 왜 하냐? 아마 이 파푸아 뉴기니 섬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통수단 무조건 배겠지. 왜 하냐? 주기 위해서 선물을 빨간 조개 그 목걸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얀 팔 밴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힘든 여정을 한대. 너무 주고 싶은가 봐. 그리고 이러한 관행, 이 주는 관행은 규정된다.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마법적 풍습에 의해서 쿨라라고 알려지. 그래서 이런 선물 주기가 하나의 풍습인 거야. 근데 이 선물 주기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 경제 활동이라고 했지. 경제 활동. 게다가 무역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이 선물 주기라는 의식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네. 선물은 유지되지 않는다. 나대의 법비. 오히려 전달된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으면 그걸 그냥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야. 아름다워, 그지? 관대함, 그렇지. 이 모든 행위를 관대함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네. 중요한 단어니까 잘 외워두고,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이 섬 사람들은 향상시킨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여기서 스탠딩을 지위라고 해석했더라고. 지위. 그러면 랭크라든지 스테이러스도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스테이러스란 단어가 심지어 나와. 그래서 이런 지위를 위한 욕구, desire, demand, drive가 좀 특이하지. 이득이 아니라는 트레이드의 원동력이다. 이유라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는가? 바로 지위를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지. 항상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는 찾아야 돼. 뭐든 그래서. 이 부족의 경제는 당연히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자, 앞에 있는 economies가 복수기 때문에 those of를 쓴 거야. 누구누구의 경제와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오답으로 that of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고 복수기 때문에 those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오늘날의 산업화된 나라들의 경제활동과는 다르다. 폴라니는 주장했다. 이 책 쓴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을 보고 이 사람이 판단하고 시사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럽 나라들이 발달하는 동안, 개발하는 동안 풍습과 전통이 대체되었다. 시장이라는 익명성에 의해서. 자, 이게 되게 주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야.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야. 지금 이 서구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지. 되게 이상주의적인 사람인가 봐. 자, 이게 뭔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replace A with B인데 여기는 이제 by로 돼 있어. by B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수동이 되면서 원래는 대체하다 A를 B로 하면 A가 원래 있던 거고 나중에 생겨난 게 이제 B란 소리거든. 자, 이 문법을 잘 이해해야지 지금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였던 게 이제 B로 바뀐 거지. 그러면 이게 수동이 되면서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야. B는 여전히 by 뒤에 있는 거. 그럼 뭔 소리냐면 원래 원시시대의 어떤 풍습이고 전통이었던 것들 아름다운 거 이게 이제 giving gift 정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익명성 약간 차가운 거야. 시장으로 바뀌어졌다. 안타깝다.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의 마지막 문장을 집어든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전체를 지배하는 문장은 아니겠지만 빈칸 같은 걸로는 충분히 출제 가능하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다음 5번. 자, 5번 지문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리 까먹을까봐 별표를 쳐놨어. 자, 보자 왜 어려운지. 어떤 물건 네가 사는 매주 근데 그게 세일한다. 이럴 수 있지. 뭐 매주 사는 요즘 쌤 매주 사는 게 이제 뭐 계란이 있어. 계란 한 판에 막 예를 들어서 6,000원. 간단하게 10,000원이라고 하죠. 한 판에 10,000원. 근데 이 가게가 add가 원래 무엇을 더하다라는 타동사인데 지금처럼 전치사가 뒤에 온다는 건 자동사라는 소리잖아. add가 자동사일 때는 increase랑 뜻이 같아. 늘리다. 이 가게는 늘린다.
할인의 가능성을, 그래서 할인 행사를 한다는 소리가 쉽게 얘기하면 개최함으로써 홍보 행사를 컴마인지 제공하면서 더 큰 절약을, 만약 네가 3개 이상을 산다면 2 플러스 1인 거지. 2 플러스 1. 그럼 어때? 매주 사는 거니까 쌩 같으면 살 것 같아. 뭐 계란은 유통기한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3주치를 미리 사는 거야. 그러면 너는 절약하게 된다. 훨씬 더 많이. 비교급 강조지, 그지? 비교급 강조. even, still, far, a lot, much까지 기억해주면 돼. 만약 네가 쿠폰이 있다면 이 아이템을 위한 2 플러스 1에다가 쿠폰까지 써가지고 많이 아꼈다.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야, 그지? 자, 이제 명령문 자체가 시그널이잖아.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폭죽을 터뜨리지 마라. 그래서 아싸 싸다 하면서 갑자기 하루에 하나 먹던 거를 하루에 2개씩 먹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축하를 해라. 진정한 축하는 언제 하냐? 그걸 쌓아둠으로써 축하를 해라. 언제? 이러한 싼 기회가 합쳐질 때 쌓아둠으로써 나중을 위해서지. 궁극적인 절약을 위해서. 즉 지금 많이 있다고 2개, 3개씩 막 낭비하지 말고 2주, 3주를 천천히 원래대로 쓰면서 이제 그때 진정한 아낌을 즐거워하라는 거야. 폭죽을 터뜨리지 말고. 그래서 이 폭죽을 터뜨리다라는 게 뭘 뜻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요즘에 함축적 의미 문제 나오잖아. 그래서 폭죽을 터뜨리다는 보다 지금 당장 즐기느라고 흥청망청 쓰지 마라 이 소린 거지. 그 다음, 만약 네가 쌓아둔다면 가격이 가장 낮을 때 너는 너의 가격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비싸지더라도 너는 계속 싼 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심지어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간 후에라도, 그래서 이 말인 거지. Keep your cost consistency가 이 말이야.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도 너는 너의 냉동고에서 너의 냉장고라고 의역해도 괜찮아. 에서 쇼핑할 수 있다. 뭔 말이야? 냉장고에 넣어놨던 걸 꺼내서 쓰면 된다 이 소리지. 그리고 계속해서 즐길 수 있다. continue는 ing도 가능해. 그 물건을, 어떤 물건? 구매된 물건, 세일된 가격에서. 그럼 너는 2, 3주 동안 계속 세일된 가격으로 계란을 먹는다는 소리야. 일단 이것이 습관이 되면 너는 움찔해질 것이다. 바로 그 인식 때문에. 무슨 인식? full price, 원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 인식 때문에 움찔할 것이다. 좀 의역하자면 나중에 원래 가격을 내게 될 때는 움찔하게 되면서 좀 더 아끼고자 하는, 절약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참고로 the very의 명사하면 바로 그라는 뜻이야. 바로 그 인식,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6번 practical impact, 실제적인 영향. impact on A of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제 A가 원인이겠지, 그지? 기술에서의 성장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예증된다. 뒤에 걸로 의해서 보여질 수 있다. 임팩트를 뒤에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의역할 수도 있어. 예증된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 As recently as 10 years ago,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 어떤 정보? 가격 책정을 포함하는 정보, 뭐에 대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과 공산품에 대한 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라는 그러한 사실. 동격절이기 때문에 대신 명사절, 그래서 which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해주고. 다시 얘기할게.
이 대절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기술이 비즈니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술 성장은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뒤에 내용이야. 뒤에 내용을 잘 보면 특별히 이제 가격이 기술에 의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책정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 자, 가주어. 어려웠다. 뭐 하는 게? 정확하게 아는 게 어려웠다. 뭘 정확하게 아는 게? 각각의 회사들이 비용 얼마를 청구할지를, charge가 청구하다야. 뭘 위해서? 자기 제품을 위해서. 그래서 A라는 회사가 과자를 100원에 청구할지 1000원에 청구할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겠지. 전화도 없고 인터넷은 당연히 없고 옛날에 막 1800년대 이때는 다른 회사가 뭘 얼마의 가격 책정하는지를 알려면 스파이를 보내거나 막 그래야만 했던 거야. 그래서 몰랐단 말이지. A를 몰랐고 또 B를 몰랐어. 뭘 몰랐냐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다른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게 의역으로는 어떻게 될지지만 하우가 아니라는 거 뒤에 보호가 빠져 있는 불합문이기 때문에 하우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가격을 서로 원래 이제 가격을 서로 비교해야지 이제 경쟁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걸 알 길이 없었다. 어떤 비즈니스 퍼슨은 사업하는 사람은 부를 수 있었다. 그리고 요구할 수 있었다. 가격을 그 제품에 대한 그냥 임의로 부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이 같은지 다른지 만약 네가 부른다면 다른 세일즈 퍼슨에게 사업하는 사람에게 다른 달에 그래서 나에게는 1000원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10,000원이라고 부르는지 아닌지 아니면 나한테는 1000원이라고 그래놓고 다음 달에는 다른 사람한테 100원이라고 부를지 아닐지는 예측이 불가능했다. 즉 부르는 사람 마음인 거야. 그러면 사업을 수단을 해가지고 사업 수단을 막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더 잘하고 못하고가 불가능했던 거야. 그때그때 다르고 운에 따라 달랐던 거지. 결과가 좋았겠어 나빴겠어? 나빴던 거야. 뭐였냐? 널리 다른 가격이 청구되었다는 것이었다.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얼마나 불합리해. 응? 구입하는 사람은 썼다. 많은 시간을 찾느라 가장 좋은 가격을. 옛날에 기술이 없을 땐 이랬다는 거야. 지금 어때? 검색하면 다 나와. 가격 비교 다 돼. 하지만 해가지고 그래서 기술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 특별히 가격을 책정하고 가격 비교하는 데 있어서. 원격 통신에서의 변화가 가지고 왔다. have pp구나. 거의 없애왔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almost이 거의라는 거, almost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고 인터넷의 이용 가능성은 초래했다. 더 많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가격 책정을 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가격 책정을 이 빈칸으로 충분히 낼 만한 좋은 단어들이야. 인터넷의 이용 가능이 바로 기술이 되는 거고 자본재에서의 그리고 일상용품에서의 오늘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술 발달 덕분에 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해졌다가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